지구인의 술 규칙. 나보다 한 해 빨리 30대 후반으로 넘어가는 T. 건강에 조금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둘이 술 마시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데 아파서 술 못 마시는 일이 생기면 억울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건강에 신경을 쓰는 거라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를 이유다. 어쨌든 신경을 안 쓰는 것보다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재작년부터 가급적 평일에는 마시지 말 것, 마시더라도 새벽 1시 이전에는 끝낼 것, 마시더라도 1인당 소주 1병, 맥주 3병, 와인 3병, 위스키나 보드카 넉 잔을 넘기지 말 것, 마시더라도 괜찮은 안주를 곁들여 마실 것이라는 규칙을 정했다. 건강에 신경을 쓰는 거라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를 규칙이다. 마시더라도에 해당하는 상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었다는 점에서 결국 마시게 될 거라는 패배주의가 짙게 깔려 있다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가급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편리한지 하지 말라는 말을 꾸며주는 척하지만 슬그머니 아유 해도 돼 라는 편도 들어주니 말이다. 어쨌든 규칙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좋다는 것이다. 위태위태한 순간은 있기 마련이다. 규칙이고 건강이고 내일 출근이고 뭐고 너무나 맹렬하게 마시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다. 맞아요. 게다가 우리는 둘 다 태생이 가급적 같은 인간들이다. 한쪽이 그래도 오늘은 좀 마시자 이렇게 말한다면 안 된다고 엄격하게 선을 긋는 척하다가 어느 순간 슬그머니 그럼 오늘만 딱 마실까? 쪽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글러먹었다. 마음을 흔들어 놓는 영화나 공연을 보고 나온 직후라면 특히 그렇다. 맞아요.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아주 극상심하는 일이 있으면 그동안 금주각오를 했던 그런 마음도 사라진 데 없고 꼭 한 잔 술의 그 기쁜 마음 내지는 슬픈 마음을 털어놓게 되는 게 바로 술입니다. 당장 어느 이자카야에 들어가서 나베 요리에 경종 한 소쿠리씩 마시면 딱 좋겠는데 시계를 보니 밤 11시 20분 너무나 함정 같은 시간이다. 영화 속에서 외계인의 언어, 시제에 얽매이지 않은 원형적인 헵타포드어를 이해하고 나자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게 된 루이스 뱅크스 박사처럼 이거 영화네요. 영화에 있는 주인공이 가끔 이렇게 이입될 때가 있어요. 그죠? 갑자기 내 눈앞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가 겹쳐 나타났다. 이 비슷한 시각에 딱 1시간만 먹자고 술집에 들어갔다가 새벽 서너 시까지 신나서 술을 마시고는 울다시피 출근했다 기다시피 퇴근해서 기절하는 우리의 많은 과거들과 미래가 생생하게 보였다. 저도 이렇게 술에 기울이는 버릇을 어릴 때 아는 바람에 가끔 이 글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은 이런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이가 들수록요 이러한 생각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된다는 그런 반성도 들더라고요. 미래에 기다릴 불행들을 알면서도 그 길 그대로 걸어가는 루이스처럼 알면서도 꿋꿋이 술집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주인의 입장에서 보나 술꾼의 입장에서 보나 옳은 행동이었겠지만 그제 특히 경무에 시달리고 있었던 나는 지구인이자 직장인으로서의 선택을 내렸다. 사람이라서 그러네요. 지구인이자 직장으로서의 선택. 단호한 나의 태도에 T는 당황했다. 하지만 T도 헵타포드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 그냥 집에 가자. 지금 괜히 술 마시기 시작했다가는 우리 아마 망할 거야. 그렇게 지하철역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색했죠. 둘 사이에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마치 싸우기라도 한 것처럼. 틀린 말은 아니다. 각자 내면과 싸우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저 멀리 지하철역이 보였을 때 T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럼 밖에서는 말고 집에 가서 딱 1시까지 마시는 건 어때? 그럴까? 너무 반색한 건 아니지. 다시 과거, 현재, 미래가 눈앞에 펼쳐졌다. 안 돼. 너무해. 오늘 이 기분에 진짜 1시까지만 마실 자신이 없어. 아니. 야, 거기서 순순히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니? 일단 그렇다고 해야 나도 넘어가지. 그렇지. 자꾸만 시무룩해지는 게 아무래도 안 되겠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더 단호해질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금주에 대한 각오로 수많은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엔 자신만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찾는 방법으로도 가던데요. 한번 볼게요. 이날 이후로 우리는 아주 가끔 겉술을 즐긴다. 소요주파가 된 것이다. 다른 동네로 이사하고 나서도 영화관과 집까지가 마침 지하철역 2 정거장 거리여서
몇 달 전에도 서치를 보고 나서 엄청나게 술 마시고 싶은 걸 겉술로 달랬다. 요즘은 기분에 따라 팩소주와 포켓소주 중에 하나를 골라서 마시거나 친구 옹이 출장 다녀오면서 끝내주게 멋진 포켓술통을 선물한 뒤로는 좀 더 다양한 종류의 겉술을 마시기도 한다. 뭐가 됐든 걸으면서 마시는 술에는 특별한 맛이 있다.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얼마 전 테드 창의 원작 소설 내 인생의 이야기를 다시 읽었다. 이번에 추가로 밑줄 친 부분은 루이스가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지는 마지막 단락이다. 아니, 나는 처음부터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것에 상응하는 경로를 골랐어. 하지만 지금 나는 환희의 극치를 향해 가고 있을까? 아니면 고통의 극치를 향해 가고 있을까? 이건 바로 내가 술집에 들어갈 때마다 겪는 딜레마다. 특히 음주를 시작하기 애매한 함정 같은 시간에 환희의 극치일까 고통의 극치일까, 가는 기차는 천국행이고 돌아오는 기차는 지옥행일 이상한 왕복 기차권을 끊을지 말지, 그냥 얌전히 걸을지 오늘도 목화 고민 중이다. 저도 이 밤늦게 일이 끝나고 12시 넘어서 이 한 잔의 맥주에 하루 동안 느낀 감정을 풀어놓거나 다스리는 적이 많았는데요. 결국엔 건강과 직결되다 보니 나이가 들면서 무조건 술을 찾는 이런 객기는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겉술도 좋고 어느 순간 저는 집에서 혼자 마시는 집술을 즐기기 시작했는데요. 이것 또한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체력에 부닥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겉술을 하다 보면 이 숨이 좀 차다 보니 맥주 한 캔 이상 마시는 일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걸으면서 맥주를 마시고 또 경치 좋은 곳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독백을 해내는 것도 일종의 자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관리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술 마실 수 있을 때 즐기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실수를 하게 된다거나 몸이 많이 처진다거나 힘들어지면은 이제 적당히 술을 멀리할 수 있는 방법, 아니죠, 작은 술에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술 문화라는 게 좋고 나쁘고를 논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가 늙어가다 보면 이 술도 사람의 나이에 맞는 친구로 거듭나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재밌게 생각을 하면서 술에 대한 비전을 계획해 본다면 아마 건강도 지키고 술 친구도 즐겁게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달락 읽기 좀 많이 읽었네요. 안녕.